경원 6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학번을 나눠서 선배님들 인터뷰를 했는데요. 저는 17학번 선배님 인터뷰를 맡은 한지우입니다. 우선 저희는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나눠서 선배님들께 방학을 알차게 보내는 방법을 여쭤봤는데요. 우선 제가 인터뷰한 분은 17학번 최민혁 선배님이십니다. 여름방학에는 저희가 학부에서 다 같이 가는 캐나다 어학연수를 통해서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또 연합 동아리 활동, 다른 학교와 연계를 해서 활동하는 그런 연합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도 좋다고 하셨고, 또 운전면허 취득이나 아르바이트를 통한 그런 경험을 쌓는 것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1학년 겨울방학에는 라오스 해외 봉사활동, 그다음에 어떤 기업들이 진행하는 서포터즈 활동, 그다음에 국내에서의 다양한 봉사 활동을 하는 것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최민영 선배님께서 이제 1학년 방학을 보내시면서 후회되는 점들을 말해주셨는데요. 우선 캐나다 어학연수가 저희가 한 달 동안 하는 활동이다 보니까 방학에 너무 많은 시간을 캐나다를 갔다 오는데 써버려서 다른 활동들을 못 해봤던 게 아쉽다고 하셨고, 또 취업이나 진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통해서 목표를 설정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하셨습니다. 또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같은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컴퓨터 자격증을 하나 정도 따놨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셨다 하셨고, 그다음에 외국어 능력이 저희가 이제 캐나다를 가서 회화 능력을 키우는 것도 좋은 활동이었다고 하셨는데, 공인 영어 성적, 토익이나 토플 같은 그런 것들을 한번 시험을 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최민혁 선배님께서 이제 추천해 주실 만한 다음 때 하면 좋을 활동에는 우선 저희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봤는데요. 경험 쌓기 부분에서는 이제 다양한 봉사활동, 그다음에 운전면허 따기, 그다음에 혼자 여행 다녀보기, 그다음에 자기가 배우고 싶었던 것, 이제 저희 전공 과목이나 이런 것들 말고도 피아노나 수와 같이 이렇게 자신이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워보는 것도 좋다고 하셨고, 또 취업을 위한 활동에서는 토익 공부나 자격증 취득, 그 다음에 학업 부분에서는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것도 좋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저희는 2학년 때 전공 과목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전학기 때 배웠던 과목을 복습해보는 것도 좋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제가 인터뷰를 부탁드린 선배님은 14학번 이상엽 선배님, 15학번 정지희 선배님이십니다. 두 선배님들이 1학년 여름방학에 가장 대표적으로 강추하신 활동은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면서 놀기입니다. 아무래도 사회를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놀 수 있는 시간이 대학교 저학년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대학교 저학년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보다는 자유롭게 친구들과 혹은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노는 것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 외로 아르바이트로 직접 용돈을 벌어서 부모님 선물도 사드리고 개인 목돈도 마련하는 그런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한 학부 단체로 가는 캐나다 어학연수와 같은 활동에 빠지지 않고 다 성실히 참여하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선배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2학년 겨울방학도 여름방학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1학년 겨울방학도 친구들과 놀러 갔다 온 게 가장 기억에 남으셨다고 선배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 두 분이 적극적으로 강추해 주신 라오스 해외 봉사도 정말 의미 있는 활동이라 하셨는데요. 남을 도와줌으로써 자기 스스로 많은 역량을 키울 수 있었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해외 봉사는 꼭 라오스 해외 봉사가 아니더라도 그 후에도 계속 참가했으면 하는 활동 중에 하나로 뽑아주셨습니다. 그 다음은 한국사 자격증 취득입니다. 한국사 자격증 취득은 아무나 쉽게 그렇게 많은 시간을 잡아먹지도 않는데, 고학년일수록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따지 못하게 되는 그런 자격증 중 하나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은 저학년 겨울방학 혹은 여름방학 때 조금의 시간을 내서 취득하면 좋은 자격증이라고 선배님은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학년 여름방학인 여자 선배님은 특이하게 모스 자격증 취득이라는 활동을 하시면서 남들과 차별화되는 차별점을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자 선배님의 경우
군대를 가기 아주 적절한 시기가 2학년 여름방학이 끝나고 다녀오는 거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ROTC를 강추해 주셨습니다. ROTC는 남녀 상관없이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을 그대로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이 적합하도록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꼭 남녀 불문하고 ROTC에 한번 지원해 보는 것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2학년 겨울방학부터는 본격적인 스펙 관리를 위한 토익 학원, 또 1학년 겨울방학에 하셨던 해외 봉사를 계속 꾸준히 하셨다는 점이 두 선배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겨울방학을 잘 보내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3학년 여름방학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목돈 마련하기, 또 토익 공부와 같이 공인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한 공부를 하면서 취업 준비하기, 또 3학년 겨울방학은 본격적인 인턴 활동해보기, 영합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다른 학교 사람들과 많이 인맥을 넓히고 사람을 만나는 방법을 배워보기와 같은 활동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3학년 활동은 4학년 활동에 대비하는 것보다는 취업과 관련된 활동이 주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두 선배님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후회되는 활동으로는 19학번 정기 선배님은 캐나다 연수를 제때 가지 못해서 다른 금융학부 학우들과 싸운 경험이 많지 않다는 점을 후회하셨고, 또 여행을 많이 가지 못해서 저학년 때 다양한 경험을 하지 못한 게 아쉽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에 반면에 14학번 이상혁 선배님은 더 놀지 못하고 각박하게 학교 생활을 하며 개인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많이 아쉬워하셨고, 또 두 분 공통적으로 아르바이트와 같은 경제활동을 적게 해서 목돈을 마련하지 못한 게 아쉬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추천해 주실 만한 활동은 경험 쌓기 부분에는 아르바이트하기, 교환학생 꼭 다녀와 보기, 그리고 여행 많이 다녀오기 추천해 주셨고, 취업을 위한 활동으로는 인턴 활동, 자격증 취득, 자기소개서 작성해 보기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경제언론 과제로만 여겨지는 경제관련 기사 스크랩을 꾸준히 해보는 것도 추천해 주셨고, 엑셀과 프로그래밍 같은 컴퓨터 공부를 하는 것도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그 다음 조사 맡은 선배님은 13학번 박범수 선배님입니다. 1학년 여름방학 때는 전학기에 수업 복습을 하고, 그 다음 봉사활동을 하고, 세 번째는 과외 아르바이트를 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학년 겨울방학 때는 경제, 금융 관련 기사 스크랩을 해서 전공 지식을 많이 쌓아두는 걸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연합 동아리 활동을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학년 여름방학 때는 컴퓨터 관련 자격증 취득 준비를 하고, 그리고 대활동 준비를 하고, 마지막으로 영어 회화 학원을 통한 회화 능력을 키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학년 겨울방학 때는 독서 활동을 해서 그 책에 대한 전문가가 되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두 번째로 해외여행을 통한 경험을 쌓으라고 말씀해 주셨고, 세 번째로는 토익, 토플 준비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은 3학년 여름방학인데요. 4학년 여름방학 때는 대학생 공모전 참가를 하고, 그리고 취업 준비를 위한 취업 박람회 참가를 하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세 번째로 엑셀 프로그래밍 자격증 취득을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학년 겨울방학 때는 세 번째로 대활동을 좀 더 많이 하고, 그리고 인턴 활동 준비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학년 여름방학 때는 웬만하면 휴학을 해서 취업 준비를 하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웬만하면 3개월 이상 인턴 활동을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학년 겨울방학 때는 자신이 가고 싶었던 회사에 공채를 지원하고, 그리고 그 회사에 대한 취업 대비를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 다음은 후회되는 활동인데요. 첫 번째로 과외 활동이 많은 도움이 되어서 조금 더 일찍 시작하지 못한 점, 그리고 봉사활동에서는 봉사활동을 결정할 때 자소서에 적을 수 있을 만한 봉사를 하지 못한 점, 그리고 세 번째로 자격증 취득에서는 진로와 관련되지 않는 자격증을 취득하느라 시간을 낭비한 점, 그리고 추억 쌓기에서는 시간을 내서 주변 사람들과 여행을 가지 못한 점이 후회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추천할 만한 활동인데요. 경험 쌓기에서는 대학생 공모전 참가, 그리고 진로 관련 활동하기, 여행 다녀보기 이게 있었고요. 그리고 취업을 위한 활동에서는 인턴 활동, 컴퓨터 자격증 취득,
지역 박람회 참가, 토익, 토플 준비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업에서는 독서, 그리고 전학기 때 배웠던 과목 복습후, 그거를 이용해서 과외를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1, 2학번과 1, 3학번 강동윤 그리고 장동욱 선배님께 여쭤봤습니다. 1학년 여름방학 때는 자유롭게 놀며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다른 그 장동욱 선배님은 필리핀 어학연수를 갔다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필리핀 어학연수를 갔다 오면서 느낀 점은 여행을 통해서 경험을 쌓는 것이 추억이 남았고 기억에 남는다고 하였고 1학년 겨울방학에는 대표적으로 금융학부에서 갈 수 있는 라오스 해외봉사를 갔다 왔고 그리고 다른 분은 군대를 갔다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전면허 취득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2학년 여름방학에는 매경 테스트를 준비하고 소모임 부스를 가입하고 잠깐이지만 경험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은 계절학기를 수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학년 겨울방학 때에서는 태국 여행을 가고 여러 가지 자격증을 준비한 그런 경험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3학년 여름방학에는 광고 관련해서 대외 활동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하는데 이때 했던 그 대외 활동이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3학년 겨울방학에는 아무래도 대외 활동이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리고 3년 동안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지쳐서 취미 활동을 통해서 그런 스트레스를 푸는 것을 추천해 주었고 자격증 공부와 공인어학 성적 그리고 이런 것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4학년 여름방학에는 그 1학년 때 필리핀을 어학연수로 제때 가지 못한 거에 있어서 후회가 남았기 때문에 중국 어학연수를 4학년 여름방학에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4학년 겨울방학에는 졸업시험을 본격적으로 준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후회했던 점을 물어봤더니 추억 쌓는 것을 조금 더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가 남는다고 하였고 그리고 아르바이트나 인턴과 같은 활동들을 많이 하지 못한 점이 후회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학업에 조금 더 신경을 쓰지 못한 점이 후회되었다고 하였고 외국어 능력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하지 못했다는 점이 후회가 됐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이때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추천할 만한 활동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경험 쌓는 측면에서는 1학년 때는 본인이 그 1년을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체크리스트나 아니면 일기 같은 것을 씀으로써 하지 못했던 것들을 차근차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얘기해 주었고 라오스 해외봉사 그리고 중국 어학연수와 같이 학부에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참여하라고 하였고 다양한 대외 활동을 참가해서 경험을 쌓는 것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위한 활동에서는 인턴 활동이나 자격증 취득이 중요하다고 얘기해 주었고 학업적인 측면에서는 수업 내용을 예습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복습적인 측면에서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고 졸업시험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선배들이 했던 활동 이외에 다른 것들을 한번 조사해 보았는데요. 일단은 1학년 여름방학은 21st 대학생 경제교육 봉사단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경제 원론에서 배운 내용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한 번 더 복습을 하고 더 잘 알게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일본 도쿄를 여행 가기인데요. 도쿄가 이제 일본이 이제 세계 GDP 2등이고 이제 도쿄가 그 중에 경제 중심지이기 때문에 도쿄를 가가지고 한번 그 속에서의 문화를 한번 느껴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자아발견 프로그램에 참가해가지고 내가 잘하는 것이 뭔지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뭔지를 통해서 나의 직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해보는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1학년 겨울방학에는 중국 상하이를 여행하는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요즘 중국이 이제 강국으로 발전됐고 앞으로도 더 될 텐데 그 중에 이제 제일 경제 도시가 상하이이기 때문에 한번 상하이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격증을 준비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제 이 자격증이라는 것이 무조건 경제나 금융 쪽 자격증이 아니고 단순히 그냥 컴퓨터 자격증 같은 것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더 알고 싶은 분야에 대한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더 알아보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적었습니다.
그리고 2학년 여름방학은 글로벌 금융허브 탐방단에 한번 참여해보고 싶은데요. 이거는 이제 내경 테스트에서 주최하는 그 프로그램인데 이 내경 테스트 600점 이상 되면은 참가할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다른 나라로 가가지고 그곳에 있는 금융 관련 회사도 탐방을 해보고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적었습니다. 또한 이제 빕스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요. 이 2학년 1학기 때 이제 우리가 투자론을 배우기 때문에 그 투자론 배운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같이 투자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학년 겨울방학은 UN 대사라는 그러니까 UN 경제사회국이라는 곳에서 인턴 생활을 한번 해보는 걸 뽑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UN 대사 인턴 같은 경우에는 최소 2개월 그리고 최대 6개월까지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2학년 겨울방학 이 두 달을 이제 UN 대사에서 인턴하는 게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적었습니다. 그리고 3학년 여름방학은 이제 자소서 설명회를 다니면서 자소서 쓰는 방법을 익히고 그리고 많이 연습을 해보는 것을 일단 뽑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삼성증권의 대학생 멤버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삼성증권 내에 있는 그 부서에서 일해볼 수 있는 경험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나중에 삼성증권에 채용을 할 때 저한테 가산점이 더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삼성증권 대학생 멤버십을 통해서 증권회사에서 한번 일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취업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적었고요. 3학년 겨울방학은 이제 인턴 활동을 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4학년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하는 것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험 쌓기 취업을 위한 활동, 학업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눠보니까 경험 쌓기에서는 이제 대학생 경제교육 봉사단, 그리고 글로벌 금융 허브 탐방단, 그리고 여행 다녀보기, 그리고 삼성증권 대학생 멤버십을 뽑았고요. 그리고 취업을 위한 활동은 UN 대사에서 인턴을 해보는 거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자소서 설명에 참가해보는 것입니다. 학업에 관한 거는 이제 전 학기에 배운 과목을 복습하고 빕스 소모임을 통해서 그 투자론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해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결론입니다. 결론은 여태까지 인터뷰했던 내용과 인터넷 조사한 내용을 통틀어서 가장 이상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보았습니다. 일단 1학년 여름방학 때는 자유롭게 놀며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대학생 경제교육 봉사단에 참가하거나 연합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1학년 겨울방학에는 금융학부만의 프로그램인 라오스 해외 봉사활동에 참가하고 또 해외 및 국내 여행을 통하여 다양한 경험을 쌓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경제금융 관련 기사 스크랩을 방학 동안에도 함으로써 전공에 대한 이해를 구체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또 자격증 취득을 위한 준비를 1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2학년 여름방학은 글로벌 금융허브 탐방단에 참가를 하여서 해외 경험을 쌓고 소모임 빕스 활동을 시작하여서 투자에 대한 이해를 구체화하도록 하였고 계절학기를 수강함으로써 4학년이 끝난 후 졸업할 때 걸림돌이 되지 않는 준비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2학년 겨울방학은 독서를 통해서 전공에 대한 이해를 구체화하고 대외활동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거고요. 영어 회화 능력 향상을 위한 공부를 시작할 것입니다. 3학년 여름방학에는 삼성증권 대학생 멤버십에 참가를 하여서 경험을 쌓을 것이고 자소서 설명에 참가하고 대학생 공모전에 참가, 엑셀 프로그래밍 등 컴퓨터 자격증을 취득을 하여서 취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3학년 겨울방학에는 금융 관련 회사에 인턴을 활동을 하고 공인어학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부를 시작할 것이고요. 4학년 때는 본격적인 취업에 대비해 들어가서 공채에 지원을 해보거나 하는 활동들을 할 계획입니다. 후회되는 활동은 여태까지 인터뷰했던 내용 중에서 공통적인 내용을 한번 뽑아보았는데요. 학업적인 측면에서는 방학은 공부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학점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쓰지 못한 점이 후회된다고 하셨고
여행을 조금 더 많이 다녀서 많은 경험을 쌓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하셨습니다. 또 휴식을 더 취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놀러 다니면서 추억을 쌓거나 하는 활동을 하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고 하셨고, 인턴 활동을 조금 더 빨리 준비를 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추천할 만한 활동인데요.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서 경험을 쌓는 것을 추천할 만하고, 대학생 교육봉사단, 또 다른 탐방단이나 멤버십 등 다양한 활동을 많이 참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많은 사람들과 학우들과 여행을 다녀보는 것을 추천하고,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면서 취미활동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취업을 위한 활동 면에서는 토익이나 토플 공부는 취업을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 그리고 인턴 활동을 통해서 경험을 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학업적인 면에는 계절 학기를 수강함으로써 학점 관리에 힘써야 하고, 전학기 때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독서 활동을 통하여 전공에 대한 이해를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